어느 봄날 저녁,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대학생인 민호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날씨는 포근했지만 해가 지고 난 후에는 조금 쌀쌀해졌다. 그는 중간중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찬바람 소리는 묘하게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그는 창문을 열어두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낮게 깔리는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였다. 민호는 처음에 그것이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불편한 기분에 자리를 잠시 떠나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조금 더 집중하여 공부하던 민호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리는 듯했다. 그는 창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한번 그 으르렁거림이 들려왔고 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소리는 마치 그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민호는 그 즉시 창문을 닫아버리고 커튼을 쳤다. 이 근방에 들개라도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들려왔다. 그는 결국 공부를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얼마 후 민호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방에 어딘가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점점 강해지면서 어떤 형체가 그의 침대 발치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호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고 마치 몸이 마비된 듯했다. 그 형체는 점점 그의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민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공포스러웠다. 그때 누군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갑작스러운 말에 민호는 놀라 눈을 떴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잠결에 꾸었던 악몽일 것이라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민호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소리와 차가운 기운을 느끼곤 했다. 심지어는 밤마다 몸이 마비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민호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 마을에 오래 거주한 어르신을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오래전 그 마을의 전설 하나를 들려주었다. 옛날 그 마을의 가장자리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고 그곳에 혼자 살던 노인이 있었다고 했다. 어느 날 그 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집은 버려진 채로 남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곳을 잊어버렸지만 때때로 그 집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고. 그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홀대받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집을 지키려는 영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율했다. 그 이후로 그는 창문을 꼭 닫고 잠을 청했으며 몇 주가 지나자 그 소리와 기운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따금 그의 꿈에 나타나던 그 형체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민호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가끔 그 일을 떠올리며 그 노인이 느꼈을 외로움과 서운함을 생각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종종 그 집터에 꽃을 놓으며 잘못을 반성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사건을 또 하나의 전설로 잊혀진 이야기로 남겨두고는 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다. 당시 나는 학교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방은 비좁았지만 저렴한 월세 덕분에 큰 불만은 없었다. 고층 건물이 아니라 창문을 열면 바깥의 풍경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 풍경의 대부분은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게 되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골목길은 그야말로 적막함 그 자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저 멀리 있는 가로등 밑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냥 누군가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창문을 조금 열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다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다. 새벽 2시가 되면 그 사람은 어김없이 가로등 밑에 나타났다. 밤마다 그의 존재가 너무 신경 쓰이기 시작해서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 창문을 조금 더 열어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처럼 말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나는 지쳐갔고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은 내 말을 듣고는 순찰차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경찰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일까? 그날 이후로 그의 모습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잊혀질 법도 한데 나는 이상하게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단지 내 기분 탓이라고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나에겐 그게 진짜였다. 혹시 그 순간 내가 창문을 더 열고 밖으로 나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한다. 나는 결국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 후로 한동안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퇴근 후 늦게 집에 돌아올 때쯤 저 먼 어딘가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 가로등 밑에 남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까? 아니면 이미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뿌리내린 것일까? 혼자 남아 생각에 잠길 때마다 그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소름이 돋곤한다. 세 번째 이야기. 미영은 늘 그렇듯이 늦은 밤까지 아껴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다. 빼곡히 쌓인 책들 사이에서 정적만이 흐르는 공간은 그녀에게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도 기분이 이상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날의 도서관은 평소와 다르게 으스스한 느낌이 감돌았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가끔씩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미영은 오싹함에 고개를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책상과 책들 뿐이었다. 마감을 앞둔 과제를 끝내기 위해 의지를 다잡은 미영은 다시 펜을 들어 글을 이어나갔다. 얼마쯤 지났을까? 그녀는 분명히 누군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한참 동안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누가 장난치나? 혼잣말을 내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미영은 다시 과제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그러던 중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깜박이며 문자가 오는 알림 소리가 울렸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든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발신자는 이름 모를 번호였다. 메시지 내용은 단순했다. 뒤를 봐. 놀란 미영은 황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서늘한 공기가 등을 타고 오르면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장난이겠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속으로 다짐했지만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문득 지난주에 들었던 소문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도서관에서 일어난다는 괴담이었다. 깊은 밤 도서관을 혼자 사용하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얘기였다.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미영은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짐을 챙기고 가방을 둘러맨 뒤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밖은 싸늘한 밤 공기와 함께 을씨년스러운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미영은 서둘러 학교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다. 발걸음 소리만이 도서관의 차가운 바닥에 메아리쳤다. 그러나 정문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굳어버리고 말았다. 저 멀리 학교의 작은 정원 쪽에서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무언가가 서 있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점점 또렷해져 갔고 그 존재는 그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미영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반드시 이 공간을 벗어나야만 한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길을 벗어나 운동장을 가로지르려던 순간이었다. 무언가 등 뒤에서 그녀를 붙잡는 것을 느꼈다. 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그녀의 옷을 스친 것뿐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다행히도 정문까지 무사히 도달한 미영은 곧장 집으로 귀가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결코 늦은 밤 도서관에 홀로 남아 있지 않았다. 미영은 그 사건 이후로도 몇 번이고 그 밤의 끔찍한 순간을 되새기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가까이 다가왔던 그날 밤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미영은 자신이 잡은 것이 진정 나뭇가지였을지 혹은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 남아있는 무언가였을지를 늘 의심할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지민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여름 방학을 맞아 도심의 복잡함을 피해 마을에 돌아온 그는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함께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나 마을에는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소문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오래된 저택에 관한 것이었다. 한때 부유한 가문이 살았으나 원인 모를 화재로 집이 불타면서 그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집이 되어버린 저택. 그 옛날 화재 후 가족들은 모두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 집을 유령의 저택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서로 경고했지만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은 간간히 그곳에 찾아가 스릴을 즐기곤 했다. 그날도 친구 몇몇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그 저택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리고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누가 나랑 그 저택에 가볼래? 도시에서 겁도 없이 돌아온 지민이 너 한번 가볼래? 지민은 순간 머뭇했지만 친구들의 부추김에 결국에는 그러자고 하였다. 함께 가기로 한 친구 2명과 함께 그날 밤 늦은 시각에 저택을 찾아갔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지만 저택 주변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저택의 실루엣은 희미한 달빛 아래 섬뜩하게 드러나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로 눈짓을 교환한 뒤 셋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안은 수십 년간의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구석구석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엔 부서진 가구들이 널려 있었다. 알 수 없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민과 친구들은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한참을 둘러보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단단히 닫힌 문이 하나 보였고 셋은 그 문을 여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어떤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문을 열자 그곳은 작은 방이었다. 방 안엔 낡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근처에는 먼지로 가득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에는 정겨운 웃음의 가족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가장자리에는 타락한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피아노에서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았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에 서로의 두려움을 감추며 셋은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때였다. 그들 뒤로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잠겨버렸다. 누구도 그 문을 열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안에 갇히고 말았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던 중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변하면서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 왜 왔니? 나가야 해. 낯선 목소리에 깜짝 놀란 지민과 친구들은 벽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마을의 그 누구도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새벽이 되어가던 무렵 문이 스스로 열렸다. 모든 것이 처음 모습 그대로였다. 지친 몸을 끌고 저택을 빠져나온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냈지만 이후 그 집 근처로는 발도 들이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날 밤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의 음침한 기억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마을 끝에 조용히 서서 누구든 도전하는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졌고 여전히 소문으로만 남아있는 그 저택의 비밀은 앞으로도 아무도 풀지 못할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